안녕하세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이 만약 내가 미칠 듯한 고통의 상황에 놓여 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중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며 크게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남과 다르지 않는 무색무취의 안전하고 다소 평균의 삶을 사는 선택. 또 다른 선택은 남과 구별되며 남들이 기피하는,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안전하지도 편안하지도 않은 삶. 바로 대체 불가의 독보적인 삶을 사는 선택입니다. 보통의 남들과 다른 삶을 살려면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유별나야 하며 독특해야 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어야 하죠. 그런 행동들은 타고난 재능에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고통의 길을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유별나고 독특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길이야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피하는 길이니까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체만으로도 나는 독보적인 존재임을 세상에 알리는 셈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아무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외롭고 다른 일에 비해서 더 시간은 드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나요? 그럴 때마다 쉽게 돈을 버는 것 같은 일이 눈에 들어오나요? 그 유혹에 못 이겨 쉬워 보이는 일을 시작한다면 나는 내 인생을 첫 번째 선택, 평균의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유별나게 독보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도 세상의 큰 혼란을 야기하니까요. 하지만 난 평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대체 불가한 독보적인 존재가 되고 싶다면 무조건 두 번째 선택, 남과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이 두 번째 선택은 기본 전제부터가 고통입니다. 쉽고 편안한 길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선택은 대체 불가한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지 부와 명예를 바라지 않습니다. 부와 명예를 바라는 건 타인에게 내 잘난 모습을 과시해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선택을 한 사람은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설사 무시하더라도 내가 가고 있는 분야에서 내 스스로가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것에만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내가 그런 독보적인 존재가 되면 뭐해? 세상이 날 알아줘야지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두 번째 선택을 할 용기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타인이 인정해줘서가 아닌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의 판단 아래 부족한 부분을 고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희열을 느껴야 합니다. 느낄 수 있다가 아닙니다. 느껴야 한다입니다. 타인의 칭찬에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되면 어느 순간 내 판단보다 타인의 판단에 휘둘릴 수밖에 없죠. 반대로 내 스스로의 판단이 내 행복의 가장 큰 요소가 되는 순간 타인의 판단에서 벗어나 진정 자유로운 상태, 또 온전히 나 스스로의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타인의 칭찬이 내 스스로의 칭찬보다 중요해지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이 나를 평가할 때는 긍정보다 부정이 많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이전 영상에서 다룬 불평을 하는 우리 본능에서 찾을 수 있는데, 짧게 얘기해보자면 우리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DNA 구조상 긍정보다 부정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감사보다는 불평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선조시대 때부터 부정적인 걸 먼저 캐치하는 사람이 위협에 대비할 수 있었고 생존 확률도 높았죠. 그래서 생존에서 내려온 선조들의 부정 캐치 능력을 우리도 DNA로 전해져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튼 이런 진화 심리학의 이유로 우리는 사물을 볼 때, 타인을 볼 때 긍정보다 부정적인 모습이 먼저 눈에 보이게 되죠. 또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에 목마른 사람은 언제나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남을 신경 쓰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내가 만약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야 하는 마케터이거나 사업가라면 항상 고객들의 피드백에 예민해야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도 니즈를 파악하는 그 자체가 나의 일이고 나의 일을 칭찬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일은 온전히 나 스스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멘토나 상사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나의 평가를 대신 해달라며 나의 자가 피드백, 내가 나를 판단하는 이 소중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그들은 나를 나만큼 알지 못하며, 둘째, 그들은 나의 성장 잠재력을 알지 못하고, 셋째, 그 성장 잠재력을 일깨우는 것도 온전히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후천적인 것 아닐까요? 또 내가 태어난 이유가 만약 단지 돈을 버는 것, 지위가 높아지는 것 등의 부와 명예만을 위한 것이라면 죽기 직전에 내 인생을 돌아보며 허망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단지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은 것은 소수이긴 하나 대체 가능하고 독보적인 존재는 아니죠. 아니, 돈이 많아야, 지위가 높아져야 내가 독보적인 존재가 되도록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한다면 허점을 잘 찌르셨습니다. 돈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져서 준비된 상태에서 내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너무나 바람직합니다. 근데 그 준비된 상태가 언제 올지 혹은 달성이 가능할지도 우리는 모르죠. 또 불확실하죠.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해서 무색무취의 삶을 살기보다 현재, 지금 당장 내 색깔을 내는 삶, 독보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현실의 문제도 있으니 적당히 현실과 타협해서 내 색깔을 위해 살아가야겠죠. 바로 이런 현실과 타협하는 문제들 때문에 그냥 보통의 삶, 무색무취의 삶을 사는 것보다 내 꿈을 위한 삶, 독보적인 삶, 내 색깔을 내는 삶이 언제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겠죠. 내 색깔로 인생을 살아가면 반드시 고통의 시간, 인고의 시간이 함께 합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 그 과정을 잘 견뎌내기만 하면 결국 나는 이 세상에 내 빛으로, 내 색깔로 빛을 내는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간혹 내가 빛을 내고 있는데 세상이 나를 못 알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중들의 여러 무색무취의 색깔들 속에서 나만의 빛으로 강렬히 빛을 뿜고 있다면 세상은 언제까지나 나의 빛을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영화에서 행인 1, 행인 2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부자 1, 부자 2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대체 불가한 주인공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빛나는 구슬을 그냥 진흙으로 덮어버리지 맙시다. 설사 내 안의 구슬을 꺼내서 빛나도록 하는 이 과정이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요.